나 사탕받고자 해서나 저런 행동할까? 어느 시점 되니까 주는 어떤 쿠폰이라든지 혹은 사탕이라든지 이런 게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유기체가 인지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이 인지적 사회학습의 원리는 그런 점을 보완한 이론입니다. 자, 이 분이 바로 반두라, 알 반두라라고 그러는데요. 반두라는 캐나다의 아주 북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마을의 인구는요, 총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두라가 학교를 갔을 때 전교생이 6명이었대요. 반두라의 회고록을 보면요, 자기는 그냥 공부해야 되는 내용, 배운 내용들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내가 공부한 학교의 특성상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고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내용이 아니라 유기체 안에 있는 인지적인 과정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자, 그 이후에 대학을 가기 전에 철로를 놓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혹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UBC, 캐나다에 있는 학교죠.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에 입학을 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사 학위까지 쭉 심리학으로 받고요. 그 이후에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평생을 보내게 되죠. 자, 반두라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바로 보보 인형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인지적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확립이 되었죠. 자, 보보 인형 실험이 뭐냐? 혹시 새로 신장 개업한 가게 지나가 보면 왜 이렇게 공기 들어간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 인형이 가만히 서 있는 버전이 보보 인형이에요. 근데 성인이 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는 거를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좀 있다가 그 보보 인형을 봤을 때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보보 인형을 굉장히 친절하게 막 닦아주고 말을 걸고 이런 모습을 본 아이들은 또 보보 인형한테 자기가 봤던 대로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요. 자, 이런 걸 반두라가 관찰을 하게 되면서 봐라, 아이들은 자기가 그냥 단순히 자극과 반응으로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엇인가를 모방하고 배우고 기억해서 그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게 됐고요. 이게 바로 인지적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반두라의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아이가 보보 인형을 보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바로 그것이 관찰학습이라는 거죠. 타인의 관찰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 이론으로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보보 인형 실험으로 나타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다른 학문 영역이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아동학에서도 책을 찾아보면 반두라의 관찰학습은 꼭 나와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미디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이 반두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대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지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게 된 거죠. 자, 내부 안에서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관찰학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1단계는 주의 집중 과정입니다. 어떠한 행동이 관찰을 통해서 학습되려면 그 행동이 관찰자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어떤 모델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되나요? 아무래도 자기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선 더 잘 따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성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남성은 남성의 모습을 보면서 더 잘 따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혹은 매력적인 사람, 이런 모델들의 모습을
통해서 훨씬 더 주의를 잘 기울이게 되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파지 과정입니다. 파지하니까 어려우시죠?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상태를 파지라고 합니다. 모델을 관찰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파지 덕분이죠. 3단계는 재생입니다. 파지를 했어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따라해야 되겠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하죠. 아주 매력적인 연예인들이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이 완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등장하는 자동차가 잘 판매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재생 과정입니다. 외현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인 거죠. 동기화와 강화 과정이 있네요. 자, 강화에 의해서 앞에 단계들의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은가? 나에게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죠. 너 그렇게 옷 입으니까 멋져 라고 하는 직접 강화를 받거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했더니 막 박수를 치고 너무 멋지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봐요. 혹은 자기 강화, 내가 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런 직접 강화, 대리적 강화, 자기 강화에 의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더 열심히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4단계 동기화와 강화 과정입니다.